권영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하러 지금 오셨는데 네.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에 의한 지금 격전지들도 막 발표가 되고 있고 네. 국민들은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거기에 관련된 와이뉴스라고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총선 여론조사는 전국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예. 휴대전화는 지역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지역 내가 서대문구 방금 얘기했지만 서대문구에 사는데 이게 서대문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안 나타나요. 예. 그럼 여론조사는 뭘로 하냐? 유선전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럼 유선전화의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유선전화는 가입자가 휴대전화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6년 1월 말 현재로 5,909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100% 이상 가입하고 있죠. 근데 유선전화는 1,625만, 인터넷 전화가 1,244만. 예. 그것도 그 사무실 전화 다 빼고 나면은 한 54% 정도만 가입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유선으로 조사한 게 얼마만큼 현실에 가깝겠느냐.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들이 지역, 나이, 남녀, 성별을 보정을 합니다. 예, 그 예. 가중치를 부여해서 보정을 하는데 보정을 해도 응답자가 워낙 그 고령층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온다. 이택수 대표는 그렇게 보정을 해도 여당 후보에게 5% 안팎으로 유리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의 여론조사 왜 지역구별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오늘 이제 Y가 되는 건데 네네. 올해부터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정당이 후보별 경선을 하거나 예, 예. 정당이 필요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여당 후보에게 진짜 정말 유리하냐고 보는 건데 예. 김현중 연세대 영영통계학과 교수는 유선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는 표본 자체가 편향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권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고 네. 남성 답변도 배 이상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우에. 예, 예, 이런 예. 것들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안심 전화번호를 통해서 하면은 좀 달라지지 않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제 이제 기사들이 좀 그 떠들썩했는데 새누리당이 안심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40석도 미달할 수 있다. 과반이 아니고 135석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실제 안심 전화번호를 하면은 20대, 30대의 젊은 층의 여론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심번호로 한다는 얘기는 이동전화번호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전화,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조사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휴대전화를 하는데 이제 김현정 앵커의 전화번호 그대로 전화가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정당이 선관위에 요청을 하고 그럼 선관위는 이동전화회사에 요청을 해서 김현정 앵커의 번호를 050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아니 근데 그 경우에는 휴대폰인데 지역구를 어떻게 알아서 걸어요? 지역 가입자를 이동전화 회사에서 가입자를 찾아서 이 지역에서 가입된 전화번호 표를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안심번호로 변환시켜서 주는데 전화는 휴대전화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이용하면 휴대폰 지역구 조사도 가능하니까 휴대폰으로 지역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경우에는 유선 전화로 할 때 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언론 조사 결과를 보면은 새누리당이 한 180석에서 200석 정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압승이다. 선거 해보나 마나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새누리당이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안심번호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본부장이 언론 여론조사는 다 착시다. 수도권의 경우 우리 당 후보의 실제 지지율은 15에서 20% 낮게 나와서 최악에는 135석으로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왔다. 그렇군요. 새누리당 한 고위 관계자는 기존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해보니까 20, 30대 유권자의 민심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민주 이철희 선대위 상황실장도 일반 유선만 갖고 여론조사하는 거는 우리 당이 손해보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판시를 읽어달라. 당에서는 유선과 안심번호로 4대 6 정도 여론조사를 하는데 언론사 조사와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10석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까지를 합니다. 그럼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편향성이 크다는 걸 알았으면 그걸 좀 바로잡을 방법은 없나요?
이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예, 예.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보정하도록 하거든요. 보정, 그러니까 예. 후작업을 하도록 후반 그러니까 작업을. 우리가 저 사진으로 치자면 뽀샵 작업을 하는 거죠. 뽀샵 작업.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뽀샵 작업은 이제 예쁘게 보이려고 좀 이제 좀 뭐랄까요, 현실을 흐리는 거라면 이 보정 작업은 현실을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한 보정 좀 작업이잖아요. 사실에 가깝게 가도록 그렇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정치 성향 가중을 이 작년부터 법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나 지역이나 성별 보정만 가지고는 다 보정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 성향도 해봐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하는 걸 두고 이제 좀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고 왜 그래요. 그런가요? 여론조사에서나 전문가들은 정치 성향 보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어떻게 보정할 것이냐 방법론에서 이제 차이를 보이는 건데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지향하기 위해서 추가 가중 보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아까 공심위에서 그걸 못하게 하더라. 그 보정 자체가 편향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설명이 가게 되는데 보정을 하는 게 대선 후보별 득표율을 보정하게 되잖아요. 예, 이걸 예. 보정하게 되면은 실제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지난 대선에서 누굴 찍었나 조사를 해보면은 예. 박근혜를 찍었다는 사람이 한 60에서 70%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얘기죠. 실제 사실보다는. 이게 반영이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정치 성향에 대한 보정이란 거는 지금 상황에서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 예. 그렇다면요, 권 기자. 네. 아까 그 안심번호라는 거 네. 당에서밖에 이 안심번호로 모바일 조사하는 게 안 된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여론조사 기관에도 풀면 안 돼요? 다들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안심번호를 이용한 정당의 여론조사는 우선 그 유선전화보다 응답률이 높아지고요. 또 연령층마다 응답률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선전화처럼 보정 작업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유선전화 가입률이 한 5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40% 이상이 여론조사에서 배제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들 다음 선거에서부터 제도를 바꿔서 예. 안심번호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휴대전화 조사를 지역구에서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예. 이 주장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라든지 뭐 정당 지지도 전국 단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역구일 경우에는 예, 그렇죠. 오차가 지금 있다는 거,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사실은 왜곡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 점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선거구별 여론조사는 박빙의 대결,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누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면은 표심이 쏠리는 경향, 밴드 외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좀 여론조사를 그 예의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정부도 이런 보정이 필요하도록 보완하도록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겁니다. 청취자 박명세님은 집 전화 없앤 지 10년도 넘었답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거고요. 네. 또 변영신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규제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다들 지적을 해주시네요. 전영자님도 유선전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워낙 고령층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젊은 세대들의 민심은 왜곡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새겨보면서 결국은 또 결론은 투표하자예요. 그러니까 투표하자.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이게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거죠. 그래요. 예, 권영철 선임기자 Y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